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식 시황을 거의 체크를 못 했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근데 지금 여행 좀 잠깐 갔다 오고, 지금 몇 시간 전에 지금 막 도착했는데, 한번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시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체크를 했는데, 그동안 또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이게 발생해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이게 전업 투자자 맞냐고 맞긴 맞는데 아이고 또 이런 말 하니까 좀 민망한데 이게 좀 다른 제가 직업이 7가지라 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다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컨텐츠 제작 여행 쪽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럼 주식 시황은 중간에 이게 조금씩 하고 보통 하루에 장 끝나면 한 번씩은 이게 봐줘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봐요. 주말에 한 번씩만 그 한 주간 그 흐름만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민한 시기에는 매일마다 체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이게 장난이 아니었네요, 상황이. 저도 제가 TV도 잘 안 보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민망하다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통찰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부랴부랴 여기 시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뭐야 이런 걸 하고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도 약간 좀 놀랐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가 거의 7만 원까지 떨어졌고 환율은 잠깐만 코스피가 오늘 이번 주에서 지금 3060에 마감되고 코스닥이 1000이 무너졌네요. 967이고 어이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달러 대비 지금 환율이 1183원이에요. 1183원이면 수입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바짝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정도 1180원, 1200원까지 올라오면 국가에서도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환율을 이제 좀 약간 이거 개입을 보통 들어와요, 이게. 1200원 근처까지 오면 그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워낙 가치 대비가 많이 떨어졌네. 그 일본이나 다른 중국이나 여기 아이고 그렇구나 0.4 유로화가 0.41% 0.5 어이고 저도 이제 막 저거 해서 그 채권 시장도 약간 이상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금. 예, 채권 시장 지금 저도 완전 다 이게 체크는 못 했거든요. 지금 여행 갔다 와가지고 몇 시간 전에 도착해서 이게 마무리 여행 컨텐츠 작업 다 올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이번 주 시황 어떻게 됐나 하고 한번 싹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지금 주식 전문가나 기관 투자가나 지금 사장단급들도 이 정도면 지금 다들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장우씨는 어떻게 될지 아나요? 몰라요, 저도. 제가 좀 가끔 가다 보면 인터넷 방송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 닥달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왜 저거 했냐면 먼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저는 몰라요, 저도. 그걸 먼저 그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언제까지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준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통찰을 키워주는 데 있지, 그 앞으로 주식값이 뭐 저기 뭐 4천 5천 갈 거다 뭐 이런 거 저기 그런 건 절대 저는 뭐 인데까지 제 강의를 들었지만 그런 거 저도 몰라요. 언젠가는 가겠죠. 그게 이제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가는 도중에 엄청 이제 하락하는 단계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공황의 그 초입 상태에 제가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방어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를 좀 제가 바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워린 버핏이 대량의 주식을 팔고 현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거를 저도 이제 저기 뉴스를 통해서 그거를 좀 접하게 됐는데요. 인터넷 좀 들고. 근데 이 양반이 파는 게 그 제약회사 주식이더라고요. 워린 버핏이. 아무래도 제약회사가 코로나가 치료제로 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기대 부응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이게 많이 전 세계적 제약회사들이 다 가격이 많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워린 버핏이 제약회사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이게 뉴스를 제가 확인을 금방 했는데, 지금 대량의 지금 주식을 지금 현재 팔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뉴스로 금방 이거를 봐서 이제 저도 이거 지금 이게 주식 방송 겸 교육 컨텐츠 경기 좀 제가 말도 했지만 좀 경제 기사를 쓰는 관점으로 제가 포스트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나중에 원래 이게 제게 외국인에 대해서 원래 제가 저기 세력의 3대 축에 대해서 예전에 저기 외국인 기관 이게 정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좀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좀 강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부분적으로 좀 약간 거기만 저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부랴부랴 지금 새벽 1시 34분이 지금 토요일 새벽 1시 34분인데 제가 그냥 원래 새벽에는 제가 이게 촬영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촬영해서 올려야 보시는 분들이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에 이걸 보시고 마음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좀 되게끔 하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저기 방어적으로 이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통찰을 할 수 있는 밖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고양이구나. 아유, 근데 고양아, 너 왜 이렇게 날 째려보냐? 날 째려보지 마. 한번 찍어볼까요? 고양아, 어디가? 아이, 야, 잘 안 보이는구나. 도망갔네. 찍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도망갔네. 째려보네. 계속 막 절 째려보는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 아니 노란 고양이. 노란 고양이 되게 컨텐츠 이거 외국인 생리 찍다가 갑자기 고양이한테 이제 이 강의를 원래 지금 할 타이밍이 안 돼. 세력 강의 할 때 제가 이게 하였는데 지금이 좀 이게 시황이 지금 급박한지라 이거를 제가 좀 미리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갖다가 강의를 한참 앞당겨서 한참 후에 해야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 이거를 지금 제가 좀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외국인들의 생리입니다. 외국인의 생리. 네, 외국인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다 그냥 기관 투자자죠, 얘들은. 외국인. 대부분 월가나 아니면 유럽? 대부분 월가죠. 자, 제가 왜 여기서 워린 버핏이 왜 대량으로 주식 파는, 워린 버핏이 돈이 많으니까 다 많이 파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다 세계 우리나라 주식 다 팔고 가는 거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 주식을 팔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미국 월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 지수들이 있잖아요. 미국 월가에는 어떤 지수가 있냐면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월가 쪽에서는 뭐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이제 뭐 개미 투자도 알만한 분들은 다 좀 아실 거예요. 버핏 지수라고. 버핏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그 예측을 미리 하는 거예요. 지수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지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지수의 이제 방향성을 봤다는 거예요. 뭐지? 나방 어떻게 들어왔지? 다 닫았는데. 나방이 또 들어오고, 야, 보이자. 그 버핏, 잠깐만, 여기 좀 녹화가 되겠나? 또 해킹이 들어오니까 중요한 순간이네. 이게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월가에서는.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하고 아주 상관이 밀접해요. 버핏 지수와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버핏의 버핏의 이게 판단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과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왜 버핏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목숨줄하고 왜 이게 연결이 되냐. 좀 약간 오바는 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오바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워린 버핏 행동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개인들의 목숨줄도 같이 이게 달려있다는 게. 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왜 이렇게 오바까지 제가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지 한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예를 들면 이제 우량주로 지수를 움직이는 대량 랭키 탑10 그 시총 가격이 랭키 탑10에 있는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표적이죠. 1등, 2등이죠. 시총 가격이. 그럼 얘네들을 흔들어 버리면 그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같이 흔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주식의 이 외국인들의 생리하고 이게 우리들하고 뭔 상관이냐? 겁나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이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이제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냥 다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큰 손부터 싹 묶어가지고 그냥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돈을 빌립니다. 누구로부터 빌릴까요? 네, 물론 펀드 회사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맡겨서 그 돈을 현금 자체를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근데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빌리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서 같이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로부터 제1금융권에도 빌려요. 얘네들은 당연히 아주 싼 이자로, 아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싼 이자로 빌려요.
굉장히 싼 이자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싼 이자로 빌려요. 왜냐하면 뛸 염려가 없다고 은행은 판단하기 외국인 이게 저기 월가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칼 가지고 너무 살벌하겠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때릴 수 없으니까 외국에 있는 미국 은행이 외국인 즉 기관 투자자 미국 월가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아주 싼 이자로. 그러면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투자는 당연히 어디 가지고 네,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겠죠. 그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들 주식을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당연히 사게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자국 주식, 안정적인 주식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사요. 네.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안정적인 쉽게 말하면 그 나라 무장주들 있죠. 미국에도 미국 주식을 사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자, 머스터께서 빚으로 투자를 합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은행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 자, 외국인 기관 투자에 빌렸습니다. 은행은 얘한테 떼려 그 때문에 굉장히 싼 이자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당연히 빌려주겠죠. 그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은행은 당연히 먹고 사니까 빌려주겠죠. 그러면 얘들은 당연히 그 돈으로 돈을 굴려야 할 거 아니야. 이자도 갚고 내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 빚으로 투자를 합니다. 어디다? 미국 주식에다. 왜 그래?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당연히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를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죠. 삼성전자는 거의 반절, 좀 우량한 회사들은 거의 반절 이상이 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그 돈을 어디서 하냐고요? 은행이 빌렸으니까 이거냐고? 아니에요. 그렇게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월가의 생리이익, 그래서 이게 외국인 생리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생리를 이제 이걸 아셔야 이게 좀 약간 전모가 이게 보여요. 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자, 외국인들이 빚으로 투자한 미국 주식을 사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대부분이 이래요. 패턴이 기본적으로 해요. 자, 미국 주식을 사요. 그럼 미국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용미수죠. 네, 얘네도 신용미수를 씁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레버리지. 네, 유식한 말로 이제 영어로 하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용미수. 자, 신용미수 하면 겁나 위험한데 레버리지 하면 뭔가 고도의 금융 모시기가 좀 똑같아요. 레버리지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신용 미수입니다. 네,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량의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빌립니다. 자기 담보금보다 몇 배 되는 금액을 빌립니다. 심하게는 10배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그것까지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고요. 보통 미국 주식 사면 그 주식이 담보가 100이야. 이게 지금 100이야. 딱 자기가 사는 게. 그러면 이 100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맡기면 300을 더 빌릴 수 있어요. 신용 미수로. 많게는 두세 배 빌릴 수 있고 많게는 10배도 빌릴 수도 있대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자비가 세겠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의 사채 수준이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틀린데 이제 이게 되게 기관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다 틀린데 기본적으로 패턴이 이래요. 그럼 그 주식 담보로 해서 이제 저기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로 어디를 산다? 네. 한국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한국 주식은 투자자적인 성향보다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투자자 성향인데 여기서 이렇게 다 오고 여기서 이제 저기 사채 금리로 해가지고 비싸게 대량으로 해가지고 하면 일로 들어오면 투기적인 성향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말은 뉴스에 많이 들어오죠. 우리 외국인이 들어오는 자금은 투기성 자본이라. 네, 이래서 투기성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이게 100만큼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만큼 빌려서 미국 주식을 100을 산 거야. 미국 주식 담보로 300을 빌려요. 이 미국 주식 이 300으로 뭘 산다?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사요. 어떤 주식을? 네. 보통 얘네들이 우량 주식을 사요. 왜? 굉장히 위험한 그 주식을 사면 나중에 뛰게 되면 얘도 같이 날아가요. 미국에 있는 주식도 같이 날아가요. 그 잘못해가지고 그 큰 손실을 보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하냐? 한국에 있는 우량주들을 많이 사요. 투기성 자본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량주들만 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우량주들이. 그런 종목만 사요. 왜? 이 나라가 전쟁이 나거나 언제 남북전쟁 이슈를 해가지고 폭락하면 얘네들은 폭락하면 그거 갖다가 손실 입고 오면 잘못하면 여기 가고 얘네들 망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있는 설 때는 굉장히 안전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여기서 10배 뻥튀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이 100인데, 이걸 갖다가 이 100 담보로 해서, 1000을 갖다가 1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미국 주식 사는 게 1000만 원어치를 그 담보로서 빌려가지고, 그거를 한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소문을 들어서 소문만 듣기 들었지. 그런 확인은 안, 보통 두세 배는, 보통 두세 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이면 2, 300 정도.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 그 돈으로 이제 한국 주식 사요. 그러면 굉장히 안전주의로 사요. 이게 나중에 이상한 벤처기업이나 이상한 코스닥 같은데 이상한 시총가격 짜가지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험한 회사에다가 투자했다 그게 손실이 크게 나잖아요. 그럼 이게 다 같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냥. 벌써 눈치채셨네. 도미노 얘기하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30분 안으로 그냥 이게 한 편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이 많고 더 모험적인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코스피 우량주들 코스피 200 지수나 아니면 코스피 종목을 사요. 얘네들이 어떻게 미국 주식을 담보로 해서 3배 뻥튀기 하는 데서 사채 거의 이제 신용 미수로 땡겨가지고 그걸로 뭘 산다? 네. 한국에 있는 주식을 사는데 코스피 종목을 대부분 삽니다. 안정적이고 우량적인. 근데 여기서 이게 성향이 더 좀 진보적이고 모험적인 애들이 있어요. 좀 약간 욕심이 많고. 그럼 어떻게 한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한 번 더 파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나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샀다고 해. 그럼 삼성전자는 굉장히 무량한 회사고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담보가 잘 나와요. 담보비로. 눈치채셨구나.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게 담보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회사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또 삼성전자 우량주 같은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우량주 사고 그걸 담보로 해서 뭐 또 돈을 빌립니다. 그럼 그걸 뭘로 사냐? 네. 코스닥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바이오나 신생회사들, 시총가격이 작은 회사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내일 파산해도 뭐 저기 그럼 그 회사 파산할 수도 있지. 딱 그런 느낌이 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간 애들이 있어요. 보통 여기서 어지간하면 안 넘어가요. 보수적인 저기 그 애들은. 근데 여기서 더 저기 이제 센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냐? 여기서 이제 한국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투기라고 할까? 자, 여기서는 뭔가 또 신용미수. 레버리지라고 할게, 유식한 말로. 외국인 투자하니까 유식한 말로. 레버리지를 씁니다. 레버리지. 자, 얘네들이 생긴 게 이래요. 이제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탐욕이 많고, 이게 좀 진보적인 애들은 이게 코스닥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코스닥에도 외국인 투자가죠. 보통 얘네들이 요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한번 이게 저기 있죠. 그리고 그 빚으로 투자를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 신용 미술 써서 대출해가지고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이제 우량주, 코스피 주식을 사고 그 코스피를 또 담보로 해가지고 뭘 한다? 코스닥 투자를 삽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워린 버핏이 대량의 주식을 지금 팔고 현금화시키고 있다. 이게 버핏 지수입니다. 그럼 워린 버핏이 이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정부를 갖다 항상 이걸 얘네들 워린 버핏을 관찰해요. 월가애들은. 그래서 그걸 버핏 지수라고 해요. 월가에서는. 뭐 다 알만한 분은 다 아세요. 이거는. 그럼 버핏 지수가 하면 워린 버핏이 팔았을 때는 이거 지금 뭔가 꼭지고 이거 거품이고 이제 이게 뭔가 있으니까 버핏이 보통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미국 주식이 폭락장으로 들어가요. 자,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이제 이게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은행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네, 은행도 압니다. 미국의 은행도 워린 버핏을 주시하고 자기 고객이긴 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내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자기 고객이잖아요. 그럼 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모니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를 갖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이. 좀 그래도 최고도화된 저기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은행가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자기 고객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 알까 모를까요? 그리고 워렌 버핏 지수가 있고 이것도 판단하고 이 워렌 버핏 지수가 월가에 들어가면 월가에 있는 저기 좀 보수적이 특히 워렌 버핏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대부분. 근데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네, 자기도 이제 이게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을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 주식을 다 판매를 합니다. 매도를 합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안 넘어가요. 한국 주식까지 안 들어가요. 자기 미국 주식하고 바로 여기서 그냥 직접 투자하거나 여기서 멈춰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더 큰 손이에요. 엄청. 그러면 얘네들이 큰 손들이 미국에 있는 큰 손들이 워렌 버핏이 지금 물량을 겁나게 지금 팔아제끼고 있는데 뭐가 있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이게 좀 약간 고평가돼 있다는 주식부터 처분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봤을 때 고평가 너무 이게 시계가 거품이 껴있는 저기 종목부터 저기 얘네들이 이제 다 팔아제끼. 그러면 큰 손들이 팔아제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미국 주식이 네, 출렁 거립니다. 이제 떨어지려 말라. 자, 그러면 자, 신용 미수 쓴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저도 한번 미수를 써봤거든요.
이게 미수인지 몰랐는데 예전에